어머니의 58억. 어머니 왜 저한테조차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낡은 회색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 가득 담긴 통장들 22개.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6장. 평생을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시며 영수가 미안하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 라고 말씀하시던 그 어머니가 58억을 숨기고 계셨다니. 어제 아침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제가 30년을 함께 산 이 작은 공간. 85세 어머니는 늘 그랬듯 작은 밥상 앞에 앉아 계셨고 저는 편의점 아침 근무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저 출근할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그게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댁이 김복순 어르신 보호자 되십니까? 어르신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30분을 뛰어갔습니다. 버스를 탈 돈도 아까워서. 뇌졸중 의심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큰 위험은 넘기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이 들었습니다. 입원비는? 제 통장에는 8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뛰어가 어머니의 건강보험증을 찾기 위해 장롱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잠겨있던 제일 아래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쏟아져 내렸습니다. 통장, 또 통장.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잔액 5억 7,800만 원. 다른 통장. 잔액 8억 9천만 원. 예금만 42억. 부동산 등기부 시가 16억. 총 58억 3천만 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파출부 일과 식당 설거지로 사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시면서 엄마가 돈이 없어서 혼수도 못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허리를 다쳐 치료비 50만 원이 없어서 한 달을 미뤘을 때도 엄마도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58억을 왜 저한테조차 숨기신 겁니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 오빠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 영수가 엄마 쓰러지셨다며? 우리 지금 내려간다. 그리고 엄마 집에 뭐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있어? 통장이라든지. 온몸이 굳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연달아 울리는 전화. 작은 오빠, 언니. 30년간 명절에도 오지 않았던 형제들이 모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통장들을 주워 담으며 낡은 회색 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어머니의 떨리는 손글씨. 영수가 미안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형제들을 기다렸습니다. 통장들은 집에 숨기고 회색 봉투만 가방 깊숙이 넣어왔습니다. 왜 숨겼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전화 속 오빠의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큰오빠 정훈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고급 시계.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양복 입은 남자. 저분은?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야. 혹시 몰라서. 변호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작은 오빠와 언니도 도착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영수가 엄마 집에서. 혹시 뭐 이상한 거 못 봤어? 통장이라든지.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어요. 중환자실 면회. 내 남매가 30년 만에 함께 어머니 병상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복도에 모였습니다. 큰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 상속.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신데. 엄마가 아직. 영수가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야. 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영수가 솔직히 말해봐. 엄마 통장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영수가 내가 엄마 곁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통장 관리도 내가 했을 거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 제가 재산을 노렸다고 의심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큰 오빠가 데려온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특정 자녀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사용, 빼돌림, 소송. 그 단어들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복순 환자 보호자분. 혈압이 급상승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복도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를 들으셨던 겁니다. 형제들이 떠나고 저 혼자 병원에 남았습니다. 간호사님이 어머니의 낡은 가방을 건네주셨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가계부라고 적힌.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9년 3월 15일. 남편 사업부도. 빚사억 8천만 원. 집 압류. 아이들에게는 비밀.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1989년 4월 2일. 정훈이 대학 등록금 180만 원 필요. 파출부 일 시작. 하루 일당 2만 5천 원. 1990년 8월. 정민이 대학 합격.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병원 청소 일 시작. 1992년 5월. 영숙이 고등학교 중퇴. 미안하다. 오빠들 학비 때문에. 영수가 엄마가 나중에 꼭 보상해 줄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000년 7월. 영숙이 결혼 이야기 꺼냄.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보낼 수 없다. 아직 비디럭 남음. 혼자서는 못 버틴다. 2005년 3월. 빚 다 갚음. 35년 걸렸다. 이제 영숙이한테 보상해줘야지. 2005년 6월. 생각해보니 내가 돈 있다는 걸 알면 애들이 싸울 것 같다. 차라리 모르는 척 가난하게 살자. 영숙이는 돈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지켜주는 아이니까. 2010년 8월. 영숙이 허리 다쳤다고 함. 치료비 50만 원 든다고. 주고 싶다. 하지만 주면 의심할 것. 참는다. 미안하다 영숙아. 2024년 2월. 이제 85세. 영숙이에게 다 주고 싶다. 하지만 그러면 형제들이 영숙이를 원망할 것. 차라리 법대로 4등분하게 놔두자. 미안하다. 사랑한다. 책을 덮었습니다. 어머니의 50년 인생이 담긴 이 작은 공책. 가정법원 조정실. 한쪽에는 큰오빠, 작은오빠, 언니와 변호사들. 다른 쪽에는 저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속재산 총액 58억 3천만 원. 법정 상속분은 각 25%씩 1인당 14억 5천만 원입니다. 큰오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영숙 씨가 30년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약 3억 원의 현금 인출 내역이 불분명합니다. 그건 다 생활비로. 영수증이 있습니까?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숙이가 5년 전에 저한테 500만 원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언니, 갚았잖아요. 제 통장 내역입니다. 받은 기록 없어요. 작은 오빠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영숙이가 엄마 명의 카드로 백화점에서 쇼핑한 영수증입니다. 그건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증거는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간 어머니를 모신 게 제가 됐습니다. 큰 오빠가 정리했습니다. 이영숙 씨가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최소 5억 원을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영숙 씨는 30년간 헌신적으로 봉양했습니다. 특별기여자 제도에 따라 추가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여분? 영수증 제출하세요. 30년간 뭘 했는지 다 증명하세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빤, 30년이요. 저는 결혼도 포기하고 이 좁은 방에서 늙어갔어요. 엄마가 좋아서요. 사랑으로 했으면 대가를 바라지 마. 영수증도 없으면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호자분 김복순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영수가. 조정 끝나지도 않았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시간의 응급수술 끝에 어머니는 살아나셨습니다. 형제들은 수술이 끝난 후에야 병원에 왔습니다. 3일 후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네 남매가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너희들 다 왔구나.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1989년 너희 아버지가 빚 4억 8천을 남기고 도망갔을 때 엄마는 남았다. 너희들 때문에 35년간 그 빚을 갚았다. 하루 2만 5천 원씩 벌어서. 정훈이 내 대학 등록금, 정민이 내 등록금, 영희 내 혼수. 다 엄마가 파출부 일, 청소 일 해서 마련한 거다. 그리고 영숙이. 넌 고등학교도 못 나왔지. 결혼도 못했지. 엄마 때문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005년에 빚을 다 갚고 영숙이한테 주려고 돈을 모았다. 하지만 엄마가 돈 있다는 걸 알면 너희들이 싸울 것 같았어. 그래서 20년을 더 숨기고 살았다. 영수가 엄마 가방. 회색 봉투 있지? 봉투에서 숨겨진 편지를 꺼냈습니다. 통장 22개 중 8개는 영숙이 명의. 25억이다. 나머지는 오빠들 언니랑 나눠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큰 오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작은 오빠와 언니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오빠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형이 정말 잘못했다. 너를 도둑 취급하고. 미안하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언니가 거짓말했어. 돈 갚았는데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다. 돈 때문에 남남되지 마라. 그게 엄마 평생 바람이었다. 큰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약속하자. 다시 시작하자. 4명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속할게요, 엄마. 싸우지 않을게요. 3개월 후. 어머니와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 30년 단칸방에 비하면 궁전 같았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자기 몫에서 2억씩 총 6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30년간 내 희생에 대한 보답이야.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은 우리의 약속이 됐습니다. 형제들이 모여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날.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영수가,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너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검정고시 준비하려고요. 그리고 대학도 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네, 엄마.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게 공부였어요. 해라. 엄마가 응원한다. 1년 후.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큰 오빠가 오래된 사진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우리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을 넘기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지금 행복하다. 평생 바랐던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웃는 거. 우리 모두는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손 위에 내 남매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창밖 노을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영수가 고맙다. 저도 고마워요, 엄마.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86세, 저는 61세.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 이제라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이지 이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